최근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구 열강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밀 보고서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군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국들은 급히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심지어 세계 최강 대국마저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격변의 핵심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 바로 한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시선으로 한국을 얕보았던 한 최고위 관리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체 그 보고서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모든 과정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입니다. 저는 영국 국방부에서 방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때처럼 런던 특유의 습기 찬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책상 위 서류 더미를 힘없이 비추고 있었죠. 평온하기만 했던 제 일상에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었습니다. 제 부국장인 노아가 거의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강렬한 붉은색 표지의 두툼한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불덩이라도 되는 듯 그 문서를 제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너무나 격앙된 그의 모습에 저는 놀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문서만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굵은 글씨로 박힌 제목을 읽는 순간에도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미국의 원조 아래 성장했고 전자제품이나 좀 만드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아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분노, 심지어 영국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는 듯한 모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 영국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심지어 우리의 오랜 고객들이 영국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사실에 치를 떠는 모습이었죠. 그의 격한 반응에 저는 말없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안의 평온함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우리 영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 작년 대비 수출액이 30%나 급증한 반면 우리는 5% 하락했다는 통계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동의 부호들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까지 우리의 최첨단 무기 대신 K9 자주포, K2 전차 같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었죠. 노아는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의심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보고서의 종합 분석 파트에서는 한국의 주요 무기 시스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독자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 현무 미사일의 정밀도와 파괴력, 그리고 무엇보다 AI 기반 드론 시스템의 기술적 우위까지. 보고서를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대영 제국의 방위 산업이 우리가 변방이라 여겼던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걸까요? 모든 내용은 너무나 명확한 수치와 차트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했죠. 제 제안에 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과 저항감이 남아있었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단순한 출장을 넘어 저와 노아, 그리고 영국 국방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한국 방문 준비를 서두르던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워싱턴에서 날아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분석가라는 마이클이 긴급 화상 회의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죠. 그날따라 런던의 하늘은 더욱 짙은 회색 구름에 덮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하듯 음울한 분위기였어요. 회의실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자니 노아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이 회의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이며 미국 역시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투덜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스크린에 마이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눈빛에는 긴장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도 마침내 한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냐는 듯한 말로 회의를 시작하는 듯했죠. 노아는 여전히 비꼬는 투로 한국이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짧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유사시 한국 없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듯 했어요.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노아는 동시에 스크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그 작은 나라 한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이클은 곧바로 화면을 통해 방대한 자료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본 보고서보다 훨씬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죠.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기반 방공 시스템의 탐지율과 반응 속도가 미국의 최신 시스템을 능가한다는 데이터, 미국조차 한국의 AI 전투 시스템,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과 무인 전투 시스템, 특히 AI 군집 드론 기술이 이미 미군 작전 계획의 핵심 요소로 통합되어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노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테이블 아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무시하고 폄하했던 한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의존할 수 있냐며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마이클의 태도는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적인 군사기술 파트너이며 영국 또한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고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나라가 아님을 직감했죠. 미국과의 화상회의에서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방부의 핵심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었죠.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의 얼굴에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대한 의아함과 함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하자 회의실 안에는 싸늘한 침묵과 함께 미묘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 미국으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내용과 붉은 표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미 여러 면에서 영국을 추월했으며 심지어 미국마저 그들의 군사 기술력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밝혔죠. 제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오랜 군사적 자부심에 익숙한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침묵을 깬 것은 전략기획 담당관 벤이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하지만
분명한 회의감을 담아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작은 아시아 국가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보느냐는, 우리의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그의 지적에는 한국을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가두어 보려는 시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영국의 자존심이라는 두꺼운 안개가 그들의 객관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짚으며 단호하게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숫자와 화면 속 정보만으로는 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영국 국방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역설했죠. 회의 내내 창가에 서서 침묵하던 노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미국이 전해준 충격적인 정보 사이에서 고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의장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주장과 만약 사실이라면 기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죠. 결국 모든 시선은 결정권을 가진 저와 노아에게 쏠렸습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노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표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 수준이 기대 이하라면 모든 논의를 중단하자는 그의 제안에는 여전히 불신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보인 셈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노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창밖의 폭풍우는 절정에 달한 듯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으로의 여정을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향한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죠. 꼬박 12시간, 좁은 비행기 좌석에서의 시간은 지루함을 넘어 고통에 가까웠습니다. 노아는 내내 창밖 어둠만을 응시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죠. 그의 굳은 표정에서는 여전히 이번 여정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옳았음을,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알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보고서와 미국의 경고가 그려낸 한국의 모습과 제 머릿속 깊이 자리한 과거의 한국 이미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죠.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마침내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트랩을 내려서서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공항과도 달랐습니다. 런던 히드로나 파리 샤를 드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미래 도시의 관문 같은 압도적인 규모와 세련됨이었죠. 높고 넓은 천장 아래 펼쳐진 공간은 눈부시게 밝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는 예상했던 긴 줄 대신 첨단 기술의 집약체처럼 보이는 하얀색 게이트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응시하자 불과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뒤따르던 노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편리함이었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크고 작은 AI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누비며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은 이곳이 현실 세계가 맞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죠. 한 로봇이 저희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을 때 노아는 잠시 말을 잃고 로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이제는 명백한 당혹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운전석이 텅 빈 매끈한 검은색 자율주행 세단이었습니다.
이 차가 저희를 서울의 숙소까지 안내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소리 없이 부드럽게 출발한 차는 서울을 향해 나아갔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초고층 빌딩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가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가 되어 현란한 빛을 뿜어내거나 푸른 수직 정원으로 뒤덮여 도시 속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 도시 곳곳에 완벽하게 통합된 첨단 기술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한국의 모습이란 말인가요? 제 안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굳었던 표정은 놀라움과 경탄으로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 런던보다 훨씬 더 미래적인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호텔에 거의 도착할 무렵 노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분명한 호기심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감지하며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저희가 마주할 한국의 국방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저희는 상상 이상의 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한국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경험 때문인지 저와 노아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노아는 밤새 무언가를 조사했는지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국방부 건물은 그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러운 건물과는 달리 투명한 유리와 금속 패널, 태양 전지판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적인 세련미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첨단 기술의 결정체처럼 느껴지는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강민준 단장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유창한 영어로 저희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국방부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브리핑룸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삼켰습니다. 방 중앙에는 테이블 대신 푸른빛을 내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현실로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 홀로그램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 단장은 미소를 띠며 자체 개발한 최신 기술이고 실제 전략 회의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연구실 수준인 기술이 이곳에서는 실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물론이고 노아 역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강 단장이 허공에 손짓하자 홀로그램 영상은 거대한 자주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 그는 이 자주포가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홀로그램은 자주포의 외형뿐 아니라 내부 구조, 작동 방식, 성능 데이터, 수출 현황까지 입체적으로 보여주었죠. 다음은 날렵한 전투기 KF-21 보라매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는 설명과 함께 홀로그램 속 전투기는 역동적인 비행 시뮬레이션을 선보였습니다. 스텔스 성능, 항전 장비, 무장 시스템 등 상세 정보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어서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한 라인업과 함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오차 없는 정밀 타격 능력은 실로 위협적이었죠.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AI 기반 군집 드론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드론이 중앙 통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벌떼 같은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공격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혁신이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노아의 표정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경멸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깊은 경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 시간을 가졌지만 저는 압도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강 단장은 그런 저희를 보며 내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기술들의 실제 구현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쩌면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엄청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에 차 안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아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진지한 탐구심과 함께 무언가를 배우려는 듯한 열망마저 느껴졌죠. 연구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 입구부터 삼엄한 경비 태세는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홍채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걸음걸이 패턴까지 분석하는 다중 생체 인증 시스템을 통과하며 저희는 영국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저희를 맞이한 것은 김지우 박사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MIT 박사 출신이라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명석한 눈빛으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거대한 실내 시험장으로 들어서자 어제 홀로그램으로 보았던 AI 군집 드론들이 실제로 비행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 박사의 신호에 따라 수십 개의 드론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중앙 통제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협력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고 가상의 목표물을 탐지하여 최적의 공격 경로를 수립하는 모습은 경이로움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이 이곳에서는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워 보였죠. 노아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로봇 테스트 구역에서는 네 발로 걷는 전투 로봇을 만났습니다. 군견처럼 생긴 이 로봇은 험지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사격하는 시연을 보였습니다. 김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실전 테스트 중이며 인간 병사의 위험을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에 대한 브리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해킹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며 도청 시도 즉시 감지하여 통신 자체가 파괴된다는 원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김 박사는 이 기술이 이미 한국군 전체 통신망에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노아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군사 위성 네트워크였습니다.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초고해상도 위성 10기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며 AI 기반 이미지 처리 기술로 실시간 정보를 분석한다는 설명은 저희의 정찰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춰진 선명한 지상 이미지는 그들의 기술력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해 주었죠. 연구소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와 노아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충격과 정보를 받아들인 머리는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랜 침묵을 깬 것은 노아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냉정한 현실 인식이 뚜렷하게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이번 여정이 가져온 가장 큰 충격 중 하나였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마치 다른 차원에 다녀온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와 노아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는 노아의 옆모습에서 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한국을 향했던 그의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영국 국방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저희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과 협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급격한 변화는 놀라웠지만 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실에 모인 영국의 국방 브레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함께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의구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저희가 직접 보고 겪은 충격적인 현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 국방부의 홀로그램 브리핑,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목격한 압도적인 미래 기술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AI 군집 드론, 전투 로봇, 양자통신, 군사위성까지.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력은 여러 핵심 분야에서 우리 영국을 훨씬 앞서 있다고 말이죠. 제 발언에 회의실은 술렁였고 일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방대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객관적인 데이터와 함께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시장 점유율, KF-21의 성능 분석, AI 드론과 자율 로봇의 기술 수준, 그리고 저희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양자통신과 위성 기술의 실용화까지. 처음 한국 방문에 회의적이었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냉철한 분석과 생생한 증언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냉혹한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지켜온 자부심과 달리 현실은 저희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에게 추월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다면 도태될 것이며 우리의 국방 산업과 미래 안보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격렬한 토론 끝에 저는 국방부 방산정책국장으로서 최종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의 포괄적인 군사기술 및 방산 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요. 이는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이어 동의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침내 형성된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결정 이후 영국 국방부에는 전에 없던 활기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불어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총리로부터 한국 협력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영국 국방의 미래가 제 어깨에 달려있다는 무게감과 함께 한국에서 보았던 혁신의 불씨를 영국에도 지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새로 마련된 사무실 창밖으로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한국과의 초기 협력 안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노아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한국 방문 이후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협력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구체적인 협력 계획안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K9 자주포 기술 도입, KF-21 공동연구, AI 드론, 시스템 개발 협력, 양자통신 기술 교류 등 야심차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영국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창밖의 빅벤과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위에 이제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가야 할 때라고요. 한국에서 본 첨단 기술들이 이제 영국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에는 이미 저희의 공식적인 협력 의사를 전달했고 곧 한국 대표단이 런던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공동 연구팀 구성, 기술 교류, 인력 교환 등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았지만 두렵기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붉게 물드는 런던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때라고요. 영국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저희의 혁신 역량을 다시 일깨우고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영국 국방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노아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안에는 같은 결의와 희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을 향한 굳은 의지를 다지며 함께 런던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국 국방부의 고위관리인 엘리엇과 노아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어떻게 무너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한민국의 발전된 기술력 앞에서 겸허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어요. 처음에는 불신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부터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 기술까지 직접 마주하며 결국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과의 협력을 결심하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익숙한 편견이나 과거의 기억에 갇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엘리엇과 노아처럼 직접 보고 겪으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묵묵히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저력이 느껴져 가슴 벅차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영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 채널이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올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격려가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